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의 강스타입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수원 매교역 프루지오 SK뷰가 1순위 청약을 마감을 했는데요. 무려 15만 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을 했습니다. 145대 1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첨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정부에서 추가 규제 대책이 나왔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골자로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출 축소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된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원 매교 프루지오 SK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5만 명이 1순위 신청을 했고요. 145대 1 정도 경쟁률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피드백을 좀 해보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묶여 있지만 6개월 뒤에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었다라는 것이 인기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세대 원도 청약이 가능했고요. 전매가 풀리는 8월 정도에 매도해도 1억 원 이상 차익 실현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대거 몰렸다라고 기사 신문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분양을 넣어서 당첨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입주할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나는 전매 기한이 풀리면 바로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시세 차익을 노리신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의 고민들이 좀 틀릴 것 같은데요. 이 실수요자분들은 아무래도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잘 나올까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고요.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수익이 났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 각자의 고민이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과 투자자분들 이 고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요. 수원 매교역 프루지오 SK뷰 1순위 청약 다음날 규제책이 나오는 바람에 아마 많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강화가 되는데요. 여기 날짜가 있죠. 금융위원회 3월 2일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날짜가 나는 해당이 이게 될까 종전이 될까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는 LTV가 60%였는데 이제 바뀌는 내용으로 보면 9억 이하분이 50% 그리고 9억 원 초과분이 LTV 30%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도금 대출은 LTV 50%냐 아니면 60%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결정은 나진 않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고민하시는 게 50%냐 아니면 60%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게 규제책이 나온 이후에 시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3월 2일 이후에 모집 공고분부터 시행이 될 것인지 이게 가장 걱정거리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12, 16 부동산 대책에서도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를 보면 12월 17일 이전에 모집 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종전 LTV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확정은 아니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종전 규정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책 발표 이전에 모집 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LTV 적용을 종전 규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중도금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 9억 원 이하에만 나오고요. 세대당 5억 이내에 한 건만 되죠. 비조정대상 지역은 세대당 2건이 가능합니다만 수원시 8달구는 이미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당 한 건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규정 분양가의 60%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때는 분양가의 60%지만 잔금 대출 시에는요. 이 KB 시세의 60%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이었는데 시세가 10억으로 늘었다면 같은 60%지만 5억의 60%와 10억의 60%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잔금 어떻게 치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시세로 바뀐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분양권이 등기가 난 다음에는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네, 2년 보유를 하는 건 기본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2년 거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실 때에는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되고 새로 산 집에 전입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간다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볼 텐데요. 투자자분들이 대책 발표 이후에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월 21일 대책 발표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전매 제한이 소유권 등기시로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도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전매를 못하냐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한 3년 묶이냐 그 질문이시잖아요. 네,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집 공고가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6개월 이후에 원하신 시기에 전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수원시 8달구, 수원시 8달구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매기한이 6개월이다 보니까 우리 비규제 지역도 전매기한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수원 8달구가 조정대상 지역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오히려 계시더라고요. 왜 6개월이었을까요? 이게 바뀌었죠, 이번에. 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는요, 이 조정대상 지역의 전매 제한을 3개로 나눴었습니다. 크게 보면요, 제1지역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제2지역 같은 경우는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그리고 제3지역은 공공택지는 1년, 공공택지 이외에는 6개월이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공공택지 외 민간이지 않습니까? 민간의 수원시 8달구 민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 전역이라는 것은 공공택지 더하기 민간택지 합친 건데요. 그래서 수원시 8달구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요, 당첨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전매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은 아니었고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싹 없어졌죠. 싹 없어지고 다 일로 넘어갔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까지. 다 소유권 이전 시까지로 전매 제한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대책이 나오기 전에 모집 공고를 했다면 전매 기한이 6개월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요, 2월 2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단지는 모두 다 소유권 이전 시로 전매 기한이 바뀝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볼까요? 투자자는 6개월 이후에 적당한 시기에 시세 차익을 얻는다면 분양권을 처분을 할 텐데요. 그때 양도세를 내겠죠. 이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수원시 8달구는요,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50%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단일 세율을 내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55%인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문기사에서처럼 1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났다면 5,5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다 50% 세금을 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예외도 있습니다. 투기 수요로 보지 않는, 그러니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율, 위에 있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분양권 양도 당시, 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에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로서 양도하는 분양권, 내가 팔고자 하는 분양권 외에 다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또한 여기 더하기 양도 당시 양도자가 30세 이상 또는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50%가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일반 지역의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강스타의 한 줄 평 가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